여러분 안녕하세요. 163가입니다. 자, 오늘은요. 노틸 6일 멀칭 거짓과 진실입니다. 오늘 타이틀이 좀 이상하죠.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제 고민을 했는데도요. 타이틀 제목이 그렇게 안 나오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지난 10년 동안 교육을 하다 보니까 많은 교육생분들이 이제 저한테 이제 조언을 구하는 게 뭐냐 그러면 이거에 대한 그 부정적인 안 되는 걸 왜 하느냐. 뭐 이게 뭐 실패한다 뭐 그런 주- 좋은 의견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공격적으로 이제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뭐 지금 제가 이제 유튜브 개설하고 나니까 뭐 댓글로 해서 뭐 노틸 이거 폐쇄시켜라 뭐라 6일 멀칭 뭐 힘들고 안 되는 거를 왜 이런 거를 해서 뭐 하느냐 뭐 그런 댓글 다신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삭제만 해버리고 이제 일구의 가치도 없이 뭐 그냥 대응 안 하고 단지 이제 교육생분들이 이제 그런 조언을 구할 때 이제 어떻게 대처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 정도만 해왔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민감한 부분입니다만 언젠가는 꺼내야겠다. 그래서 오늘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좀 꺼내려고 합니다. 자, 유기물물침 거짓과 진실 다시 한번 제목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불편하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타이틀하고 이런 지식적으로는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생각나고요. 다른 뚜렷한 자 유기물층 다양한 지식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뭐 어렵고 힘들다. 아까도 있으면 유튜브 댓글 달아서 공격하신 분도 계시고 아무런 도움 안 되는데 뭐 멀칭은 실패한다. 저는 이제 멀칭해야 된다 하는 게 이제 제 의견입니다. 이게 뭐 모르겠습니다. 다양한 지식의 충돌이라는 그 제가 이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이런 아마 이제 그런 자연농을 하고 저거 아니면 이제 노틸 무경 상태에서 유기물 멀칭하는 분들이 한 번쯤은 들었을 겁니다. 봤을 거고요. 저도 이제 저 앞서도 얘기했습니다. 한 35년 전이죠. 제가 20대 중반 때니까요. 그때 KBS 방송에 나와서 뭐라 했냐 그러면 그때 이제 과수원 감귤입니다. 저희 지역은 감귤 하니까 그때는 풀이 없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땅 파서 비료템이 묻어야 된다 했거든요. 제가 그때 처음에 이제 이런 반박하고 이제 얘기 낼 때가 이제는 이제 그 방송 나오기 전이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지금의 농업 경영인 그때는 영농 후계자였습니다. 그때 초창기에 50이 들어오고 나서 350억 이제 부정축제했다 해서 그 돈으로 해서 이제 농촌의 지도자 양성했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초창기에 이제 해서 그때 연찬회가 열렸는데 그때 그 감귤 재배의 그런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반박을 했었습니다. 뭐냐 그러면 이제 풀을 키워야 된다. 땅 파서 묻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풀을 키워야 된다. 지금은 뭐 누구나 과손에 다 합니다만은 그 당시는 그게 도저히 의견 안 됐거든요. 땅 파서 비료 퇴비를 안 묻고 이제 과수한다 상상이 안 될 때였습니다. 근데 방송까지 나와서 이제 얘기했으니까 얼마나 공격을 받았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게 반농사에서도 이런 노티를 해야 된다. 왜 유기물 멀칭해야 된다 하는 거에 대해서 또 반박하시는. 그러니까 35년 전에 겪었던 거는 이제 지금도 겪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과수원들은 이제 누구나 합니다만은 멀칭하죠. 초생재배 하고요. 자, 땅 파서 믿지 않죠. 그다음 반농사도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게 저희 의견인데 이렇게 또 반박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으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토양 관리 보통 보면 이제 전면 밭갈이, 이제 미끄럼 넣고 밭갈이 하는 농사, 노출형 농사가 뭐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이제 90%라는 건 이제 저가 그냥 임의로 이제 전달하기 위한 내용이니까요. 좀 이해를 부탁합니다. 자, 비닐 매트, 잡초 같은 거 해가지고 피복하는 농사 뭐 10% 정도, 토양 유기물 멀칭은 거의 뭐 농사는 0.1%라지만 0.01%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다양한 의견을 낸다는 건 뭡니까? 어떻게 보면 지식이 쌓여서 아니면 이런 멀칭 농사 수년 동안 5년 뭐 10년 동안 이제 경험하시고 결과물을 가지고 이제 의견을 내는 건 아니다 보거든요. 뭐 한두 번 해본다든가 아니면 뭐 그냥 공격적으로 한 댓글 다는 것이죠. 대개 보면 지금까지 보면 그랬거든요. 지금도 보면 이제 그렇게 내시고 뭐 의견 내시고 또 글들을 보면요. 이런 수년에 이런 쪽에 그런 멀칭을 하고 노틸 농사 하셔가지고 이런 의견이 아니더라는 거거든요. 저희 보면요. 뭐 내용을 뭐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전데 오늘 좀 그 얘기 좀 민감합니다. 꺼냅니다만은 자 보면 세계적으로 그 유기물 우리가 그 자연 순수한 유기물이 상태로 이렇게 멀치 가지고 이제 토양을 예, 이제 여러 어 뭐랄까 유기물 종류는 다양하다만은 그에 따라서 이제 멀고 이제 하지 않습니까? 예. 보면 이제 최근에 보면 이제 그 화학농이다 친환경 유기농 하신 분도 이제 이런 쪽으로 하려신 분도 계시고 이제 하신 분도 계십니다만은
오늘 외국 같은 경우 이제 대단인들까지도 이렇게 유기농 있지 않습니까? 노틸 유기농 해가지고 어, 우리나라에서는 뭐 몇 평도 하시는 분이 안 된다. 뭐 우리가 경제 규모 해봐야 뭐 경제 규모 해봐야 뭐 만 평 이하입니까? 평균적으로 우리가 한 4, 5천 평이라 그러네요. 근데 거기서에서도 근데 이제 100 커넥터가 이제 대규모 농사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또 여기가 미국 같은 경우는 뭐 40년, 50년 역사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거의 0.01%도 안 되고 지금 기술원이라든가 기술센터 이런 쪽에 아니면 이제 농업기술연구소에서 이렇게 연구되고 이런 기술적으로 지식적으로 나와 있는 건 없거든요. 그런데 뭐 된다 안 된다 얘기한다는 건 뭐냐? 또 농가들이 경험하고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정말 이제 오늘 얘기 꺼내는데요. 제가 노틸 농업이 경제적인 농업으로 가능하냐? 저는 이제 안 된다, 된다에 대해서는 이거는요 각자의 뭐랄까요 농가에 따라서 농부의 능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하고 있는. 이게 거기에는 핵심적으로 뭐냐 기술, 그 다음에 이제 뭐냐 지식이지 않나. 그래서 된다 안 된다는 뭐냐 기술과 지식이 있을 때에 된다 안 된다 또 현장으로 해봤을 때에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가지고 이제 뭐 의견을 내고 뭐 공격을 하던데 아니면 뭐 의견을 내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한다는 게 좀 그게 안타깝다는 거거든요. 저도 뭐 그분들한테 이제 반박할 생각도 없습니다만은 단지 이제 시작하신 분들이 이런 의견을 받을 겁니다. 받았을 때 반박하고 할 필요는 없고요. 왜냐 그러면 이제 대체적으로만 이렇게 어, 해보고 뭐 5년 10년 해보고 이렇게 이런 기술이라든가 지식이 쌓여서 한 거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대체로 보면 이제 그런 공격적인 형태로 그런 의견을 대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본 이제 상대해본 이제 그런 또 저희 교육생들에 의해서 이제 받아본 그런 종합해보면 그렇습니다. 저 생각을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상대적 비교입니다. 자, 토양 노출 농사 보면 토양 자생이 높지 않다는 거, 생산 비용이 높다는 거, 그 다음에 비닐 피복, 뭐 잡초 매트 같은 해가 했을 때 토양 자생력이 뭐 낮다는 거, 그 다음에 생산 비용이 높다는 거, 그 다음에 유인멀칭 농사가 이미 토양 자생의 작물성이 높다는 거, 그 다음에 생산 비용 줄인다 이미 세계 농업기구와 그 다음에 이제 미농업국 뭐 영국 아니면 이제 그 캐나다 그런 농무부에 찾아가면 그런 자료 과학적 근거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서 좀 뭐랄까 노틸에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멀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보시면 이제 어쨌든 대안을 찾아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농업이 생산 비용이 높고 토양 자생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걸로 가는 거에 대해서 뭐, 야, 먼저 가셔서 좀 연구도 하시고 좀 앞서 개척을 해 주십시오. 좀 응원을 못할 망정 뭐 그냥 뭐랄까요? 뭐 튄다 그러지 앞에서 그냥 뭐 나서 가지고 그걸 공격으로 자기 자신이 못하니까 뭔 건 시기하는 건지 뭔지 모르는 좀 몇몇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 계셔가지고 안타까운데 또 이것 때문에 상처받아서 포기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불신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불신적으로 받아들이는 걸. 그래서 앞서 전편에 얘기했습니다만은 이런 쪽으로 가시다가 이제 그런 포기하신 분들이 그런 게 있습니다. 주변에 이제 그런 있어가지고 좀 안타까운데 그래서 이런 농업을 할 때 철학도 있어야 된다. 거기에는 또 더 앞서서 뭐냐 기술과 이런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유기물 이런 퇴비화 시켜가지고 퇴비를 토양 속에 미끄럼 넣어가지고 바깥에 그 다음에 뭐냐 이런 유기물을 이제 보면 우드칩 같은 거니까 땅 속에 집어넣은 탄소 농업이라 해가지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자연농이라 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토양 자생력과 작물 자생이 높은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토양 속에 넣었을 때 이런 유기물 났을 때 거기서 뭡니까 이제 작물의 양분이 되려면 이제 그게 아미노화 돼야 되거든요. 아미노화 된다는 건 뭐냐면 이제 완전한 미세가 되기 위해서는 미생물에 의해서 이제 분해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반류가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가스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물의 양분은 되겠지만은 거기에 토양의 자생력이라는 작물 자생이 높을 수는 없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건 이미 과학적으로 근거가 돼 있는 거고요. 생산 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또 유기물 멀쩡하면 이게 상대 비교는 딱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노틸에서 유기물 멀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뭐 과학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쪽으로 이제 지향하기에 벌써 35년이 넘었고요. 이런 쪽으로 이제 주장하기 시작한 거는 제가 앞서도 그랬습니다만 35년 더 됐죠. 그 전에 이제 KBS 나와서도 그런 얘기했으면 벼농사할 때 수확하기 전에 이제 뭐랄까 씨알을 집화할 정도로 이제는 그런 쪽으로 지향하면서 그때도 했거든요. 시도했을 때 그때에 뭐냐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미치지 않냐 밭갈이도 안 하고 작물도 수확 안 하고 이제 씨앗을 파종하고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이런 경험을 쌓으면서 그런 결과물이 나왔고 많은 뭐 그건 40년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좀 저희 의견을 말씀드려봅니다. 이건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과학적 근거는 없이 저희 의견을 말씀드리고 통상적인 이제 이런 거는 결과물이랄까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수많은 연구 자료에서 나온 거인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그 문제 아까 그 밭갈이하고 아니면 이제 뭐 비닐 피복한 거에서 이제 생산 비용이 높고 토양 자생력, 작물 자생력이 한계다 보니까 최근에 나온 게 우리나라에 전업농에 많이 하는 노틸에다가 무기온 상태에서 퇴비 같은 거 씌워 멀칭하고 농사죠. 근데 이게 또 토양 자생이 높아진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미끄럼에다 보니까 작물을 빨리 키우는 농사죠. 그다음 생산 비용이 바깥에 안 하니까 저비용이다 초저비용이라 합니다만은 어쨌든 결과물은 전체적으로 상대적 비교한다면 유기물 멀칭에 비해서 생산 비용 높은 거거든요. 자, 이게 차이가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적으로 노틸 하니까 뭐 퇴비 멀칭하니까 뭐 초저비용이라 합니다만은 상대적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외국에서 가는 거는 되게 우리나라에서 그 노틸의 퇴비 멀칭을 해가지고 하는 농사가 또 일부 있습니다. 상그룹 하시는 분들 계시면 대부분이 이제 이런 사급으로 가는 이유가 이런 거거든요. 생산 비용과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저께으면 이제 노틸 쪽으로 전농도 움직였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그래서 노틸에서 그래서 아니면 유기물 멀칭의 정확한 지식과 이런 기술이 있어야 된다는 게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뭐 댓글 하시고 아니면 조언을 주시든가 아니면 의견을 내시고 아니면 이제 공격을 하시더라도 이런 걸 가지고 했었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무조건적으로 뭐 그냥 하지 마시고요. 자, 멀칭 종류만 해도 많습니다. 유기물 종류만 해도요. 갈색 유기물, 녹갈색 유기물, 녹갈색 유기물 오늘 용어 처음 나오죠. 그 다음에 녹색 유기물, 그 다음에 고농축 유기물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멀칭 종류는 이제 갈색 유기물과 녹색 유기물만 이제 계속 얘기해 왔습니다. 근데 오늘 처음으로 자, 갈색 유기물은 이제 이미 많이 쓰고 있죠. 용어가 제가 이제 10몇 년 전만 해도 그냥 뭐 유기물 멀칭이라든가 갈색 유기물, 녹색 유기물 해서 구분시키면서 근데 지금은 누구나 쓰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처음으로 제가 공개합니다. 자, 녹갈색 유기물, 그 다음에 고농축 유기물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소개할 겁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외국 같은 경우는 거의 녹갈색 유기물이 대부분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제 면적이 적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농축 유기물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또 추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용어 사용, 자, 바로 연차 뭡니까 이제 섞어지기 혼용 재배 얘기했고요. 오늘 또 녹갈색 유기물, 고농축 유기물 새로운 용어 나온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유기물 영양 생산 능력입니다. 자, 상대적 비교입니다. 자, 갈색 유기물 멀칭했을 때의 토양 자생력 1, 작물의 영양을 생산한 게 이제 1이라 그러면요. 녹갈색 유기물이 2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녹색 유기물은 뭐냐? 갈색 유기물에서 3. 작물 영양은 3. 그 다음 고농축 유기물 멀칭은 뭐냐? 갈색 유기물 멀칭에 비해서 토양 자생력은 뭐냐? 4. 4. 그 다음에 이제 작물 영양 생산은 4. 그 정도로 차이가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멀칭에서도 멀칭의 어떤 유기물 종류가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 이런 종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런 지식이 앞으로 기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겠죠. 그다음 이제 고농축 유기물이 어떤 쪽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어떤 유기물인지 지식적으로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 멀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들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차이가 왜냐하면 결과물이 전혀 달라지니까요. 갈색 유기물은 뭐냐면 이제 점점점 어떤가 pH가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pH가 높다는 건 뭡니까? 우리나라 그 지금 숲속에서 우리나라 농지들이 거의 그 pH가 높지 않습니까? 이게 갈색 유기물의 그런 숲속이 그러니까요. 낙엽이 떨어지는 갈색 유기물이거든요. 그러니까 pH가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산성 땅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농지에서는 뭐냐 작물 재배하려면 뭐냐 지소 생산이 많아야 되니까 뭡니까 이제 세균제가 많아야 되거든요. 이게 차이가 있더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기술적으로 지식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식을 가지고 기술 가지고 의견을 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지식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결과물이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미생물 서식 환경입니다. 자, 갈색 유기물 멀칭했을 때에 이제 사상균이냐 세균 이거는 뭐냐면 이제 지수 생산이 전혀 달라지죠. 그다음 토양 pH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갈색 유기물 숲속의 pH가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영양 생산이 떨어지는 거고요. 그다음 녹갈색 유기물, 그다음 사상균 세균. 사상균은 뭐냐면요. pH를 높이는 겁니다. 이제 갈색 유기물 그런 쪽이 뭐냐면 균류거든요. 왜냐하면 곰팡이 버섯균 같은 거고 세균은 뭐냐 지수 생산하는 박테리아죠. 이런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더라는 거. 그다음 녹색 유기물
이런 차이가 굉장히 커지죠. 그러니까 녹색 유기물과 갈색 유기물 차이는 굉장히 큰데 그런데 고농축 유기물 들어가면 더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가지고 지식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앞으로 앞서 제가 이제 100강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사상균, 균류가 어떤 건지, 왜 세균이 필요한지, pH가 왜 어떻게 좌우하는지, 그 다음에 영양생량 어떻게 끼치는지,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하니까 뭐 반복하느냐 안 하느냐 뭐 댓글 달고 그러시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100강에 대해서 기초를 해서 뭐 두 번, 세 번, 다섯 번씩 막 반복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알아야 지금의 유기물 종류도 이렇게 이해되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100강 이전에 좀 들으신 분은 다 이해되실 겁니다만 그렇지 않고 지금 들으신 분은 뭐야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자세히 소개할 거고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작물 재배, 과수 재배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어떤 유기물이 멀칭돼야 되는 가 분명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내 토양에는 어떤 미생, 그 토양에 유기물과 미생물 많아야 된다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작물 재배에 따라서 어떤 유기물 종류, 그 다음에 그 유기물 종류에 따라서 미생물 종류가 달라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수 생산이 달라지는 거고 pH가 달라지는 거고 작물 영양 생산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유기물 종류와 유기물 멀칭 방법도 전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식적으로 굉장히 기술적으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노틸 농업을 하더라도 멀칭 농사를 하더라도 이걸 가지고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멀칭 방법도 보면요. 갈색 유기물 멀칭하는 방법이 있고 갈색 유기물 멀칭하는 방법도 있고 녹색 유기물 멀칭 방법도 있지만 녹색 유기물과 갈색 유기물에서 멀칭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갈색 유기물 멀칭하고 고농축 유기물 멀칭하는 방법이 있고 녹색, 갈색 하면서 고농축 유기물 멀칭 방법이 있거든요. 이거에 따라서 작물에 따라서 이렇게 바꿔야 되거든요. 내가 토양 상태에 따라 이걸 대응해야 되거든요. 최소한도 이렇게 됐을 때 뭐냐 pH를 고정시킬 수 있고 아니면 지수 생산을 높일 수 있고 아니면 뭐냐 pH를 낮게도 할 수 있고 영양 생산을 조절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제일 기본이거든요. 이것들이 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앞으로 자세히 다룰 겁니다. 앞으로 이제 녹갈색 유기물 어떻게 데려가는 거, 어떤 식으로 이제 이용하고 어떻게 어떤 내용이고 하는 것들을 자세히 이제 지식적으로 뭐랄까요? 나눠서 자세히 소개할 겁니다. 고농축 유기물에서도 할 거고요. 일단은 이제 이런 종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뭐 멀칭이 된다 안 된다, 노틸이 된다 안 된다 이제는 최소한도 이런 지식 정도 알고 경험을 하고 나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걸 가진 사람이 이제 뭐 의견을 주는 건 뭐냐 충분히 받아들여야겠죠. 그렇지도 않고 이런 지식도 없고 그냥 뭐 해보지도 않고 그냥 그건 거의 공격적이니까요. 뭐 대응할 가치도 없죠. 자 싸우자는데요. 싸워서 뭐 하겠습니까? 뭐 자, 유기물질 효과입니다. 유기물 유실 방지한다는 건 뭐 이거는 나와 있고요. 그다음 빗물 저장력이 높인다는 거, 토양 때알 구조가 높아가니까요. 그다음 토양 자생이 높아진다는 거,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뿌리 발생이 높다는 건 뭐 이미 앞서 자세 소개했지 않습니까? 작물 자생이 높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생산 비용 줄어들고 뭡니까 이제 그름 알린에서 병해충이나 풀 발생이 줄어든다는 이미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과학적으로 나와 있고요. 제가 이제 그런 경험에도 계속 앞으로 앞서 얘기했고요. 그다음 지구 온난화에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환경 문제를 얘기하려면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지향하는 이제 탄소 흡수 농업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비 탄소 흡수하는 그러니까 쪽으로 보지 않습니까? 농업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노틸의 유기물 가치는 좀 크다는 거. 그래서 노틸에 대한 이런 유기물 멀쩡히 다양한 지식, 노틸 된다 안다, 어렵고 힘들다, 뭐 안 된다 해보고 말씀해 줬으면 좋겠다. 댓글 달았으면 좋겠다. 뭐 누구한테 뭐 가가지고 하는 사람들한테 뭐 예? 그렇게 뭐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런 지식을 없는 상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대응할 일구의 가치도 없다. 뭐 싸우면 어떻습니까? 뭐 싸우자는 사람들 싸워서 뭐 이득 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냥 피하시고 그냥 절대로 피하시는 게 제일 상책이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이제 해야 되는 쪽이고 해야 되는 거에서 왜 해야 되는지 오늘 그 새로운 용어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 녹갈색 유기물이라든가 고농축 유기물, 멀칭 방법도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세히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19분이 돼버렸는데 죄송합니다. 자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